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에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매우 어려운 논쟁 중에 하나를 컬처팝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민족 사회로 되어 간다라는 우려들이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짧게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건설 노동자와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2017년에 한 22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300만 정도에 육박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식적인 거주 자격이 없이 비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잠적해 있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그 중에 한 10%밖에 안 되는 23만 3천 명 정도고, 그 중에 한 만여 명만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취업 쿼터제다 해서 부족한 산업 분야의 인력을 외국에서 공급받는다고 매년 5, 6만의 인력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이거나 저임금이라 해서 가지 않는 부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산업 환경 부분을 메꾸면서 이렇게 별 탈 없이 이렇게 굴러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국민들도요. 이제 일자리를 놓고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마디로 가장 열악한 분야에서는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 수준도 좀 낮아졌어요. 왜? 일자리가 귀해지니까. 이제 외국인이 하던 일자리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구로 역 근처에 인력사무소에는 새벽 5시쯤에 지금 한 170명 정도의 인력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와 있다는데요. 대부분은 조선족, 중국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30여 명 정도의 이렇게 한국인들도 외국인 근로자와 떨어져서 따로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감을 딴 10명 중에 한 두세 명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중국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도,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도 중국인 들어오며 일당이 깎였다라는 푸념이 넘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도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렇게 근로자와 합법적인 취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 불법 고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중으로는 일종의 보석격인 노동 현장의 오야지가 있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만 쓰는 메신저, 즉 SNS를 통해서 무자격 근로자들을 모아서 물량을 해치우면 얼마 받는 이런 방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고 합니다. 근데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위험 부담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감을 떼주는 그런 일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5일 오전 6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오전 6시면 다 잘 때인데 건설 현장은 좀 일찍 일을 하죠. 일용직 근로자 70명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짱깨 쓰지 말고 일자리 내놔라. 짱깨는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이야기죠.
곳곳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 악덕 현장 박살내자라는 피켓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는 10일 날 처음 열렸어요. 이날로 네 번째 열렸다는데요.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용직은 그냥 그날 하루 쓰는 노가다직은 외국인만 쓰겠다라는 하청업체의 방침에 반발해 10일 처음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중후반에 오랜 건설 일용 노동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20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목수는 젊은 애들이 수두룩하고 싼 임금으로 밀어붙이니 어떻게 이 나이 든 한국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또 다른 신아홉 살 먹은 한 박모 씨는 열흘째 일을 나가지 못했다. 외국인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이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 한국 사람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보장해달라, 법대로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이 국내 건설 현장에 이 분위기가 노가다라고 불리우는 일용직 노동자 자리를 두고 5, 60대 한국인들과 20, 30대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갈등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반인데요. 그동안에 숫자는 늘었지만은 대부분 단순 업무였는데 요즘은 싼 임금의 체력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도 십몇 년씩 일을 한 사람도 있다 보니 경력까지 쌓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하청업자 입장에서는 하청업이라는 것이 빠듯한 이윤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아예 이 노가다들의 이 중간 보석격인 오야지는 물론이고 현장 팀장조차도 중국, 조선족 이렇게 동포나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직을 빼고 건설 현장의 외국인 비율이 7, 80%인데요. 이러다 보니 10일 은평과 강동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반대 일용직 근로자 집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가다들이 중국 조선족이나 중국인 노가다에 반대해서 시위를 벌이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를 못했을 건데 그 배경에 민노총 건설노조가 이걸 주최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불법 고용 탓에 근로 조건이 악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임금이나 이런 휴식이나 식사시간 같은 근로 조건에서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임금면에서 보자면 한국인은 하루에 19만 5천 원을 받는답니다. 철근에서. 그런데 외국인은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으니까 훨씬 덜 받죠. 이들은 휴식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한국 근로자들이 게으르다고 비판을 받게 되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이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해주고 있고 일을 빨리 끝내야 안 잘리기 때문에 그래야 효율성이 있다고 평가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을 흐린다라는 노가다계의 분위기와 참 우리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러움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요.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라 일당을 떼어도 참아야 하고 일한 만큼 우리보다 좀 더 받아가는 한국인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외부 식당 대신에 숙소를 겸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눈칫밥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근로자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신고해서 서로 싸움이 붙기도 하고 서로 이러다가 다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명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8명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 80%가 외국인 근로자인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 80%가 넘는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거죠. 한 23만 명 가량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일을 시키는 같은 외국인 출신 오야지와 또 하청업체 사장 사이에 가전 명목으로 수수료까지 낸다고 합니다. 이건 또 불법이지요. 착취지요. 자, 불법이 불법을 부르는 지금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자, 현장 중에서 건물 배들을 만드는 철공공이나 형틀 목공, 콘크리트 공 등은 임금에 비해 강도가 세서 노동을 다 한국 사람들은 기피한다는 거죠. 자,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과 한국인을 합한 전체 근로자가 152만 4천 명인데 실제 필요한 인력은 139만 명이다 보니 실제로 한 13만 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한국인 건설 노동자만 따지게 되면 131만 명으로 전체 수요보다 8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로 채우게 되면 모자라고 외국인까지 합치면 실제 남아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지금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 좀 고난이도 노가다 부분, 그러니까 타일, 인테리어, 골조 등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하자가 생기면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인 기술자 노동자들을 대할시키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는 한국인의 맥락이 끊겨버리고 있다는 거죠. 노인들 빼놓고는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 거 말고 그냥 건물의 모양을 만들고 철근 넣고 하는 바닥 따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 실제 필요한 약간의 기술이 있는 부분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모자라고 특히 도로, 철도, 항만 이런 부분에는 한국인 노동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서로 모셔가려고 야단이 난 겁니다. 근데 나머지 특별하게 기술이 이렇게 숙련이 크게 필요 없는 부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자, 건물의 분양가가 낮아서 그렇다 하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분양가가 쌉니까? 비쌉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자, 그러면 돈은 누가 다 먹고 있냐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그런 문제이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충돌에 대한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건설 노가다 일자리들을 이렇게 잠식하는 문제를 이제 문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민노총이라 말하면 흔히 좌파죠. 좌파하고 자기들 스스로 진보라고 말하는데 진보 좌파들은 그야말로 외국인의 약자들도 보호하자라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민노총은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자리를 둘러싼 하청 일자리를 둘러싼 충돌. 영국이 이렇게 브렉시트를 결정할 때 뭐 식당의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둘러싸고 외국인 난민이나 이런 사람 출신들과 영국 국민들과의 충돌이 결국 브렉시트의 하청민들의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하고 지금 유럽 곳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건설 현장에 일용직이 노조에 가입할 확률은 낮죠.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남아있는 건설 노동자들은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을 못 나가니 이 사람들이 민노총 산하로 조직화되고 있고 그래서 연일 집회를 하면서 단체 행동으로 짱깨 물러가라 같은 노골적인 수위를 이렇게 수위가 높은 발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200만 명 중에 일용직 노가다가 120만 명인데 이 중에 노조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2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일이 속출하면서 가입이 그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노총이 이제 이들을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들의 짧게 물러나라 시위를 지원하고 조직화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민노총 같은 한국의 진보 좌파들은 사회 동포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그간의 행태로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다 보니 이들이 물러나라는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한국인 노가다들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분명한 어떤 문제라는 것을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요, 대부분의 건설 현장 노가다들이 외국인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이 건설 현장의 도덕성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일용직 잡부의 90%가 외국인 노동자고, 그런데 이들의 80%가량이 불법 체류자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교육이나 지원제도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외국인인지 아닌지, 이들이 합법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등록증을 가지고 체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며칠 일하다가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매번 안전연구도 지급할 수 없고,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매번 지급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장비가 미비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다쳐서 사고가 나도 하소연할 때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인 통계로 본다면 외국인이 국내 내국인에 비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국인이 범죄를 훨씬 많이 저지르죠. 인구 10만 명당 한국인 범죄 피의자는 3,388명인데 외국인은 1,585명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살지 않았을 때는 외국인 범죄가 없는데 이게 새로 생겼고, 또 가끔 가다가 매우 쇼킹한 토막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외국인 노동자 출신들이 관계된 게 나오면서요,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금 사회에 지적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일자리들 중에 조선족 여성은 가사 도우미, 간병인, 식당 종업원, 청소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조선족 남성은 일용직 건설 그리고 농업 등 산재 위험이 높고 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에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 사회에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는 이제 굶어 죽어도 이런 일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막혔을 때 결국 임금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더더욱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백수라도 이런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할 건데, 임금 수준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기에 지금 생활이 영위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지금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범죄, 폭력범죄에서 외국인 무직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요. 이런 외국인 무직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야말로 이제는 갱스터, 즉 폭력 조직화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요, 성인 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대한민국으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국민의식이 61.1%였습니다. 4년 전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보다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낮아져서 38.9%밖에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차별이다라는 이런 평가에도 57.1%가 동의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그러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단일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단일 민족 혈통이 훼손돼서 우려된다라는 게 27.6%인데 4년 전에 41%보다는 훨씬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요, 어떤 의식에 있어서 괴리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로 가는 부분에 대한 저항은 낮아졌는데, 반면에 이 외국인을 우리 사회로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선족, 즉 중국 동포의 국내 취업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45.9%,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21.7%, 취업 목적의 단기 체류는 관계없으나 장기 체류는 부정적이다가 20.2%,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12.2%였습니다. 중국 출신 조선족 동포보다 고려인 출신 동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근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충돌, 경제적인 어떤 압박 등도 관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았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높지 않았는데요. 경기가 악화되면서 거부감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다문화 사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론을 인정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저항, 또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의 차별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 이 문제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국 사회에서는 1년에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아서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경제 저성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냥 외국인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민을 받아들여서 개방해서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전번에 한 정치인이 말했다가 혼이 났지만은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 같은 제외 한국인 동포를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그나마 좀 이질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그래도 혈통을 다소나마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현실론적인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고민인데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지금 배부른 고민인 게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외국인이 조선족이든 고려인이든 흑인이든 관계없이 다 받아들여서 국적을 부여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는 한국에 산다 하면 일자리 경쟁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일본을 보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산업의 붕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류 산업, 맥주 이런 부분에서 판매량이 전성기 때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지역에 있어서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배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고 좀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사람을 몰아가 노인분들을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폐허로 만드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게들, 일용품 상점들이 없어져서 지역을 돌면서 노인에게 이렇게 차량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생겨나고 있고요.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가 없어져서 기름 한번 넣고 왔다 갔다 하려면 7, 80km를 달려야 되고 그래서 유조차를 통한 이 주유소 역할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를 치명타를 입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불법 체류자 문제, 또 이 건설 산업 현장 등 실제 일자리 현장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다 드러내놓고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런 주요 통계를 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의 64%밖에 안 받고 있고, 이것은 엄청난 임금 격차인데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임금에 있어서 OECD 평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 87% 정도 된답니다. 자국 노동자가 100이라면요. 그러면 한국은 비교적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통계상으로는 한 4%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일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25에서 30% 정도 되고,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한 15%, 20% 사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OECD 보고서는 한국이 외국인 노동력에 앞으로 점점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이것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외국인 노동자에 집중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를 이제 다양한 어떤 고차원적인 임금을 기술을 소유한 그런 노동자들까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고부가가치 전문 업종에도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노동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 중에 수천 명 이상이 일본에 대졸자들이 처음 취업을 하러 일본에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배타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람 등 이 주요 아시아 국가에 고급 인력들을 갖다가 수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간의 충돌은요, 제가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이고 몇 년이 더 가게 되면 지금 이런 몇 가지 분야에서 낮은 층에서 충돌하는 분야에 이런 충돌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라면 머지않아서 한국인 노동자건 외국인 노동자건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국경을 개방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기회를 주는 이런 형태로 내몰려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갈등, 이거 매우 일시적일 수 있다. 그래서 매우 두려운 지금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미래는요, 현재와 같은 출산율로서는 지금 한국인만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요, 외국인 노동자나 이 중국인, 동포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충분한 요인들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앞으로는 지금 이런 국내에 부족한 이런 노동 인력, 경제 활동 인구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돼야 된다. 꼭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를 치고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심각한 일이 생기면 그것만 가지고 떠들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리 대처하지 않고요. 꼭 그냥 뭉개고 가다가 마지막에 왔어야 그냥 서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한국의 노동력 부족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부터 공론화시켜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